조선 건국 직후 국정운영 제안서에 제갈량이 언급됩니다. 현신, 어진신화를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은 전한이 흥하여 번성한 까닭이요. 소인을 친근히 하고 어진신화를 멀리한 것은 후한이 무너진 까닭입니다. 이 말은 실로 1000년 동안의 격언입니다. 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문구는 그 유명한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구절이죠. 제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제갈량을 분류해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엄격한 법치와 공평무사한 기강 확립의 상징으로 기록된 제갈량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금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앞에 생략된 문구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태종이 말하기를 사유,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오직 불괴,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에게만 미치니 한 해에 2번 사하면 좋은 사람이 벙어리가 된다. 그러므로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에 10년을 사하지 않음에 촉이 크게 교화되었고 양무제가 매년 2번 사하였으나 마침내 기울어져 패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내가 천하를 차지한 이래로 절대로 놓아주고 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태종의 말이 깊이 절실하고 밝아서 실로 만세, 인주, 군주의 규범입니다. 제갈량이 얼마나 엄격한 법치의 상징이었는지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간략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종이 정승들에게 예전에 제갈량은 사를 함부로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나도 또한 가볍게 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종 19년 제갈량이 총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면을 함부로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제까지 미담이 되었으니 사면은 가볍게 내릴 수 없습니다. 중종 9년 옛날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 사전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함부로 내리지 아니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임금이 병환이 있어도 사면하고 경사가 있어도 사면하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선조 21년 사면은 도리어 양민, 선량한 백성이 해를 입고 간사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공명, 제갈량이 함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과 오한이 사면이 없기를 바란 것은 다 이 때문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갈공명도 촉을 다스리면서 또한 말하기를 내 마음은 저울과 같아서 남을 위하여 경중을 조작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니 성종 8년 제갈량이 총나라를 다스릴 때에 죄를 자복하고 실정을 다 말하는 자는 비록 죄가 커도 반드시 용서하고 실정을 숨기고 죄를 엄폐하는 자는 비록 죄가 작더라도 반드시 주살, 죄를 물어 죽였으니 선조 29년 여기서 그 유명한 읍참마속이 나옵니다. 선조 29년 옛날에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하였는데 어찌 어질지 못하여 그리하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군법으로 다스리고 조그마한 공로로 용서하지 마소서. 중종 22년 제갈량은 출사표에서 궁중, 황제 궁궐의 사람들과 부중, 행정관청 사람들은 일체이기 때문에 선의는 올려주고 악의는 벌을 줌에 있어 다른 점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즉 황실과 행정부는 한 몸이니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라. 이 역시 제갈량의 그 유명한 출사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명종 21년 제갈량은 말하기를 궁중과 부중은 일체이니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데 있어서 다름이 없어야 한다. 광해 1년 제갈량이 말하기를 궁중과 부중은 모두 일체다 하였는데 주자가 제갈량은 정치의 요체, 중요한 점을 통달했다 하였으니 후세의 일로 생각해보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선조 14년 벌은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았던 제갈량은 치화, 법치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었고 정사에 용서하는 일이 많았던 동한은 결국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중종 13년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 무고 거짓을 고한 자가 있었는데 먼저 그 자의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민심이 크게 진정되었으니 이것도 또한 거울 삼을 만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략가로서의 제갈량 기록을 보겠습니다. 세종 25년 유학, 유생, 이숙로가 제갈량의 제도를 모방하여 모구를 만들어서 올리고 아울러 상서하여 그 제작한 연유를 논하였는데 다 맹랑하여 보잘것없고 그 제작한 것도 역시 소용에 맞지 아니하였다. 성종 6년 세종조에 최혼이라는 성품이 정교한 자가 있었는데 세종께서 명하여 모구를 만들게 하였으나 형체는 갖추었으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갈량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운행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산 5년 모구 유마의 제작은 제갈량 후로는 그 기술을 전한 자가 없었으며 세종, 세조 같은 성군으로서도 또한 시행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비록 그 제작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만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세종 18년 제갈량이 위빈에서 작물을 경작함에 군량이 유여 여유가 있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둔전이란 곧 식량을 충족하는 양책 좋은 계책입니다. 세종 19년 사마의가 제갈량과 더불어 위남에서 마주대의 보루를 지키고 있었는데 사마의가 100여일 동안 지키기만 하고 비록 제갈량이 건귀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을 보내면서 여자같이 비겁하다고 욕을 하였어도 단종 즉위년 세조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세조가 말하기를 일찍이 진법을 만들었는데 문종이 말씀하시기를 이정 제갈량인들 어찌 수양보다 나을까 하였다. 또 일찍이 내궁에서 칭찬하기를 수양은 비상한 사람이야 하였다. 중종 34년 만약에 꼭 진법을 써야 한다면 제갈량이나 이정만큼 능한 뒤에야 능히 군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선조 34년 옛날 제갈량이 실상이 없으면서 명성이 있는 자는 허정이 바로 그다 하였다. 그러나 제갈량이 정사를 맡게 되어서는 오히려 허정을 먼저 등용하여 촉중의 인심을 수합하였다. 여기서부터는 충신으로서의 제갈량입니다. 선조 34년 옛날 제갈량의 출사표에 시위하는 신하,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스런 선비는 밖에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조 43년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제갈량의 표문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않은 것이고 이밀의 표문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으면 효성스럽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표문은 제갈량의 출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통과 경청의 상징 제갈량입니다. 순조 5년 경은 무후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이를 변문 따져 물으면서 반복하여 중도 올바른 결론에 맞게 하는 것은 떨어진 신발을 버리고 주옥을 얻은 것과 같다고 했고 인조 11년 옛날에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 오직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 달라고 공경들에게 권면하였으니 영조 30년 제갈량이 말하기를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내 잘못을 부지런히 책망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조 40년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제갈량은 일개 촉한의 정승이었으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부지런히 말해주기를 구하였는데 더구나 인군 한 나라의 군주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청렴 성실의 상징 제갈량입니다. 인조 22년 신하된 자의 의리는 사사로운 교제가 없는 법입니다. 제갈량은 자기 형도 사적으로 대면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기타 사람에 대해서이겠습니까? 효종 9년 옛날에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 몸소 세세한 일까지 살피니 사람들이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제갈량은 신하인데도 오히려 그르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더구나 한 나라의 임금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경종 2년 제갈량이 이르기를 몸과 마음이 다하여 나라에 이바지하되
죽은 뒤에 그친다. 영조 43년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윤과 제갈량도 오히려 몸소 박가리하며 감히 스스로 편안하려 하지 않았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니 갑자기 웬 제갈량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제갈량은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였기에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흥미롭고 현대에도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